들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네. 이 인터넷 기술, IT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새로운 산업들이 얼마든지 등장을 할 수 있어요. 그 새로운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주 여행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들을 바꾸는 네. 거예요. 예를 들자면 택시 비즈니스다. 그러면 그 지금은 택시 면허를 해야 되고 아무튼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택시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 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손님과 운전자와 1대1 그냥 직거래를 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불러서 탈 수 있는 그런 우버 비즈니스가 같은 거.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우버 같은 거. 네. 그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버보다 훨씬 좋은 비즈니스들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육상뿐만이 아니고 공중 비즈니스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드론하고 결합이 그렇죠. 돼가지고. 네. 그런데 그런 게 저는 미래에 엄청난 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누가 이재웅. 네. 이재용이 아니고 다음에 이재웅인가? 그러니까 아마 소카를 하는 그 사람. 네, 소카. 소카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좀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택시 회사들 난리쳤죠.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그냥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기존의 비즈니스를 바꾸는 일은 X야. 그걸 가지고 농업을 완전히 새로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농민들이 나서 안 된다 그래. 안 된다고. 뭐 곳곳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비즈니스도 새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러면 누군가 지도자가 나와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새로운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도자라고요. 그렇죠. 그게 미래를 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그런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내가 다 그대로 지켜줄게요. 이 약속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못 지죠. 책임 못 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수가 났다.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굳은 상태로 그대로 그냥 빠져 죽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가 그냥 이제 침몰로 가는 네. 정말 사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경제 문제는 뒷전에 다 놔두고 네. 지금 남북 문제에 매달려서 말이죠. 프랑스도 가서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하고 미국도 가서 김정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게다가 또 북한에 퍼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참 큰일입니다. 북한 저거를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 북한이라고 하는 게 양면성이 엄청난 투자의 기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완전히 우리가 망하는 수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하는 거는 수렁입니다. 저게 투자 기회가 되려면 북한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네. 그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일하는 방식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 사람, 잘못하는 사람은 내보내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 못 대거든요. 지금 제도하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설령 북한에서 돈을 벌었다. 그 돈 못 가져 나와요. 못 가져 나오죠. 네, 돈 못 가져 나옵니다. 네. 그 이집트 기업이 거기 투자했다가 한 푼도 못 가져 나와가지고 완전히 거기 수렁에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그 이동통신하는 오라스콤이라고 하는 통신회사. 이집트 통신회사죠. 그 북한의 이름은 고려링크라고 고려링크. 고려링크.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다 투자하면 그냥 갖다 상납하는 겁니다. 상납. 예. 끝, 주고 끝. 예. 상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상납이냐? 그게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잖아요. 그 인질이에요, 또. 인질을 잡히는 거예요. 남북 문제가 변화되고 긴장이 고조되게 되면 그냥 인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무슨 한국이 미래의 무슨 가능성이 아니고 이건 수렁이에요, 수렁.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을 완전히 우리가 도외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조건이 있다. 뭐냐? 정상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정상국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미국에다가 또는 무슨 뭐 베트남에다가 투자를 하면 그 투자가 보호받잖아요. 그렇죠. 투자가 보호받고 그 사람들을 베트남의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면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을 한국 투자자가 결정을 하고 일하는 작업 방식도 지도를 하고 안 되면 내보내고 뭐 하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비즈니스죠. 네. 그리고 팔아서 돈 벌면 뭐 본국으로 송환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문서로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유엔에 가서 선언을 하던 뭐 아니면 어떻게 뭐 남한에 와서 선언을 하던 본인이 국제사회에 선언을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리고 관리 감독도 받겠다. 이래야 그렇죠. 되죠. 예.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에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 판에 지금 아무 약속도 안 했잖아요. 아무 약속도 안 했습니다. 김정은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국제 투자자들에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투자를 한다? 이거는 뭐 그냥 상담하는 갖다 거죠. 그냥 바치는 예, 거. 갖다 바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천천히 해라, 북한은. 예. 북한에 들어가는 거는 중국 기업, 일본 기업, 미국 기업이 다 들어가고 나서 한번 봐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들어가면 안 되냐면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권력자들이 남한의 재벌들을, 남한의 기업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아요. 그렇죠. 진짜 우습게 한다고요. 대통령도 우습게 하는데. 맞아요. 어? 이번에 삼성전자, 삼성 이재용. 이재용 선생, 뭐, 남한에서 보니 좀 유명하대? 뭐 이런 식 아닙니까? 다른 면으로 유명하대. 뭐, 네. 간판 광고 조롱하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은 완전히 한 수 밑으로 본다고요. 예. 자기들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나 뭐 이런 데보다도 완전히 한 수 미친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은 그냥 우리한테 상납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이거는. 그러네요.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 더욱더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이 좀 기반이 닦이면, 제도적인 기반이 닦이면,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비즈니스로 순리다. 그럼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늦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늦어도 괜찮아요. 북한 말고도 투자할 때는 많습니다. 아니, 세상에 투자할 때 얼마나 많아요. 한국 투자자들한테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냔 말이죠. 맞습니다. 네. 이야, 아이고. 저는 그래서 이 북한에만 그렇게 신경 쓰고 정작 우리 대한민국 안의 경제에 대해서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도 없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걱정도 되고 말이죠. 네. 우려도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인데 이걸 타개하려면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야 될 텐데 네.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마음 바꿀 생각이 없어요. 예. 이거 누가 바뀌어야 되냐? 그러면 예. 국민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바뀌어야 되고 국민들이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환상을 버려야 돼요. 북한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예, 북한 그냥 잘 되면 좋고 뭐안 돼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북한은 우리의 투자처가 아니야. 지금 투자하는 거는 그냥 돈 상납하는 거고 오히려 인질 잡히는 거야. 그렇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지금 냉철한 인식을 가지셔야 되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장관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조금 뭐 귀를 들여서 저 귀를 기울일까? 뭐 지금은 뭐 관심도 없죠, 뭐. 아이고.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네. 예, 또 우리 김정호 교수님께서 김정호의 경제TV 신의 한수 네. 홈페이지 지금 예. 이제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저희가 링크도 달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계속 방송해 나갈 때 여러분들 많이 홍보를 해줘야지 국민들이 깨어나죠. 그냥 깰 수가 없어요. 이제는 찬물이라도 네. 붓고 말이죠. 김종호의 그렇죠. 경제TV라도 막 수백만 건씩 나올 수 있게 우리 해야 시장 됩니다. 경제 네트워크로 쭉 이렇게 네. 예, 1인 미디어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네. 주부터는 또 저희 이제 아침 오전 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까?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동관의 진짜 뉴스로 뉴스. 예. 네. 교수님 자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경제 너무너무 안 좋은데, 과거부터 안 좋았다. 그렇죠. 뭐, 과거부터 안 좋았다는 거는 뭐, 그냥 말로 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과거에는 노력하면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아유, 내가 대기업은 못 가. 중소기업 갈래. 아유, 중소기업도 넌 어려워. 그럼 나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어. 이렇게 좀 뭔가 이제 구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서 말이죠. 대기업은커녕, 중소기업은커녕, 아르바이트 자리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없으니 미치고 벌쩍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일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분들 꼭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의 한 수도 많이 봐주시고 김종호의 경제TV 여러분들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동그랗게 구독 버튼 올라가면 여러분들 많은 시청 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